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자, 한 용접공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 하고 튄 불꽃 하나가요. 바닥을 스치듯 날아서 정확히 10.5m를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얇은 금속 가설벽에 탁! 하고 부딪히죠. 불은 안 붙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벽 너머,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그 공간에서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아 오릅니다. 바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막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설계도, 바로 건설 현장 안전규칙이라는 청사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뜯어볼 겁니다. 이게 그냥 보면요,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법조항 같잖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연력학, 유체역학, 심지어 인간의 심리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안전모 단단히 쓰시고요. 저와 함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할 구역은요, 바로 연료입니다. 다시 말해, 가스 용기 같은 인화성 물질들이 보관된 곳이죠.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여기 현장은 정말 모범적이네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가스 용기 취급 조항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용기들이 막 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전부 똑바로 세워서 단단히 묶어놨고요. 위에는 캡도 전부 씌워져 있죠. 그리고 주변 한번 보세요. 기름때나 먼지 같은 불붙기 쉬운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섭씨 40도 이하 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여름에 땡볕 아래 그냥 두면 40도는 금방 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왜 50도도 아니고 45도도 아니고 하필 40도라는 이 숫자에 딱 선을 그어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바로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배운 샤를의 법칙 혹시 기억나세요?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요. 근데 이게 꽉 막힌 가스통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못 늘어나니까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치솟는 겁니다. 특히 아세틸렌 가스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딱 40도를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내부 압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밸브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위험 구간으로 진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40도는 그냥 정해놓은 온도가 아니라 폭발 직전의 에너지를 억제하는 과학적인 안전핀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가스통 내부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통제했어요.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에너지, 현장에서 가장 흔한 불꽃이죠. 용접 불티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규칙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화재 위험 작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용접을 하기 전에는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불티가 사방으로 튀지 않게 방화포 같은 걸로 꼼꼼하게 다 막아줘야 하고요. 둘째,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가연성 가스나 유증기를 환기로 완전히 빼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끝나야만 용접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건설 현장이라는 게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누가 지나가다 방화포를 살짝 건드릴 수도 있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죠.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변수는 늘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장치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의 눈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화재감시자입니다. 규칙 제241조의 2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용접 불꽃이 튀는 곳으로부터 반경 11m 안쪽에 불이 붙을 만한 물줄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무조건 예외 없이 화재 감시자를 두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핵심 숫자가 나왔네요. 바로 11m입니다. 아니, 왜 또 10m도 아니고 딱 11m일까요? 이것도 그냥 대충 정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역시 과학입니다. 용접 불티가 처음 튈 때의 온도, 속도, 그리고 공기 저항 같은 모든 변수를 계산해 보면요. 불티가 가진 발화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져서 그냥 차가운 쇳가루가 되어버리는 거리, 그 냉각거리가 바로 약 11m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이 규칙을 자세히 보면요. 가연성 물질이 11m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심지어 금속 벽 같은 걸로 막혀 있어도 감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상상했던 바로 그 상황이에요. 불꽃이 직접 닿지 않아도 뜨거운 열이 금속을 타고 넘어가서 반대편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 감시자는 그냥 바닥에 그어진 11m짜리 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3차원 공간 전체에서 열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예측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불꽃과 열을 다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무서운 놈을 만나러 가야 해요. 바로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없는 가스입니다. 자, 다 같이 지하 굴착 현장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지하는요, 공기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운 유해가스들은 마치 물처럼 바닥에 조용히 고입니다. 보이지 않는 폭탄 웅덩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규칙 제296조에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장시간 작업을 한다면 무조건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수치가 등장합니다. 측정기에 뜬 숫자가 폭발 한계, 영어로는 LFL이라고 하는데요. 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의 25%. 딱 이 수치를 넘어서는 순간, 이건 비상 상황입니다. 모든 작업 즉시 중단하고 전원 다 대피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25%면 폭발하려면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닌가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겨우 이 정도 수치에 모든 걸 멈추고 다 대피시키면 그 손해가 막심할 텐데 이거 좀 너무 과민 반응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이 규칙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가스가 웅덩이처럼 고인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내가 서 있는 측정기 위치의 농도가 25%라는 건 저쪽 구석 바닥처럼 움푹 파인 곳은 이미 농도가 100%일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는 뜻입니다. 즉 25%는 아직 여유 있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계 끄고 뛰쳐나가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는 그야말로 생명의 마지노선인 셈이죠. 자, 이제 불과 가스라는 뜨거운 녀석들은 다뤘고요. 마지막으로 현장의 혈관처럼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위험, 바로 전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기 관련해서는 규칙 제313조부터 제317조까지 아주 꼼꼼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왼쪽처럼 전선이 물에 잠겨 있거나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오른쪽처럼 사람이 다니는 길바닥에는 아예 전선을 두지 않고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저런 방수형 플러그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요. 아예 인간이 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실수 방지 설계, 이른바 풀프루프 개념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압이 다른 플러그는 아예 모양이 달라서 꽂을 수가 없게 만들고요. 또 두꺼비집, 차단기가 한번 탁 하고 내려가면 뭐가 문제인지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 다시 못 올리게 막는 거죠. 우리 컴퓨터 멈추면 일단 재부팅부터 하고 보잖아요. 그런 인간의 급한 성격까지 고려해서 아예 시스템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공학이 아니라 인간 행동공학의 영역이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기준규칙 제234조부터 317조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숨어있던 숫자들의 비밀을 파헤쳐봤습니다. 섭씨 40도 이하, 반경 11m, 농도 25% 이상, 이 숫자들은 각각 연료, 불꽃, 그리고 인간의 실수를 통제하는 장치들이었죠. 중요한 건 이 규칙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모든 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정교한 규칙들은요, 결국엔 실수를 하고 피로를 느끼는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먼 미래에 지치지도 않고 실수도 하지 않는 인공지능 로봇이 이 모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게 된다면 그때의 안전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해질까요? 아니면 인간의 생체 반응이 배제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물리법칙이 적용된 기준이 탄생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